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인간과 공룡이 과연 만난 적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과학 교과서에서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공룡은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 충돌과 함께 멸망했고,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겨우 수십만 년 전 지구 위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시간의 간격만 보더라도 인간과 공룡이 마주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결론 뒤에는 수많은 의문과 충격적인 증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인류의 기억 깊은 곳, 신화와 전설 속에는 왜 그렇게도 거대한 파충류와의 조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상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는 걸까요? 태초의 인류가 불을 다루고 사냥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던 시절, 동굴 벽화에는 사슴과 들소, 매머드 같은 실존 동물들뿐만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형상이 남겨져 있습니다. 길게 뻗은 목, 날카로운 이빨, 날개를 펼친 괴수, 바로 공룡을 닮은 모습이죠. 프랑스의 쇼베 동굴, 아프리카 사하라 암각화, 남미 안데스 벽화에서조차 비슷한 형상이 나타납니다. 고대 인류가 본 적도 없는 생물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세상 어딘가에 숨은 고대의 흔적이었던 말이죠. 문명은 자연스럽게 신화를 남겼습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용의 전설이 이어졌고, 서양에서는 드래곤이라 불렀죠. 거대한 날개, 불을 뿜는 입, 인간을 압도하는 몸집, 신화 속 존재들이 왜 이리도 공룡과 흡사할까요? 전 세계 다른 문화권에서 동시에 비슷한 괴물을 떠올릴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순한 상상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구체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용은 어째서 도마뱀처럼 비늘을 두르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사람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존재로 묘사될까요? 신화가 단순한 상상이라면 왜 여러 대륙에 흩어진 인류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떠올립니다. 어쩌면 인간은 정말로 거대한 파충류와 맞닥뜨린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단서는 전 세계 전설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생물체가 등장합니다. 불을 내뿜고 날개를 퍼덕이며 인간의 마을을 파괴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힌두교 전통에서 이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한 흔적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존적 공포의 기억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벽화에서도 길게 뻗은 꼬리와 날개를 가진 괴물이 신들의 곁을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을 신격화했지만 혹시 그들이 본 것은 실제 생물체였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구전 전승도 흥미롭습니다. 북미의 피마 인디언들은 거대한 썬더버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날개 달린 괴수로 마을을 습격하고 가축과 사람을 낚아챘다는 것이죠. 남미 아마존 부족들 역시 거대한 파충류 같은 괴물을 숲속 괴수로 전승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도 단서는 계속됩니다. 중세 유럽 기사들이 괴수와 싸웠다는 기록, 성자 거르기우스가 드래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는 혼돈의 괴물 티아마트가 등장하는데 길고 뱀 같은 몸을 가진 파충류였죠. 마야 문명의 신 쿠쿠르칸, 아즈텍의 케찰코아틀, 역시 날개 달린 뱀입니다. 단순히 상징으로 치부하기에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묘사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근대에도 수수께끼는 이어집니다. 19세기 아프리카 콩고 밀림, 원주민들은 모켈레 음벤베라는 괴물을 증언했습니다. 강과 늪에서 살며 목이 길고 몸집은 코끼리만 하며 식물을 뜯어먹는다고 했죠. 탐험가들이 들은 묘사는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진이나 과학적 증거는 없었지만 목격담이 쌓이면서 공룡이 아직 지구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전설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네스 호수에서는 길쭉한 목을 수면 위로 내민 괴생물체가 목격됐습니다. 네시라 불린 이 존재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죠.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그것을 플래시오사우루스와 연결지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 멸종한 존재가 깊은 호수 속에서 살아남았다. 과학은 일축했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도 목격담은 계속됩니다. 알래스카의 어부들이 목격한 아카르크, 길게 뻗은 목과 물갈퀴 달린 다리를 가진 생물. 일본에서 1977년 태평양을 항해하던 어선이 끌어올린 시체, 길게 뻗은 목과 지느러미가 있는 부패한 고대 파충류 같은 존재. 과학자들은 상어의 사체라고 일축했지만 사진을 본 사람들은 공룡 같다고 기억합니다. 고고학 현장에서도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페루의 이카도레는 인간이 긴 목의 괴물 위에 올라타거나 거대한 파충류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계는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진품이라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 팔룩시 강에서는 공룡 발자국과 인간 발자국이 나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침식이나 가짜라고 치부됐지만 현장을 본 사람들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의 진화 타임라인은 송두리째 흔들려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공룡의 마지막 잔재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빙하기를 거치며 소수만 살아남은 고대 생명체, 혹은 멸종 직전 마지막 순간에 인간과 교차했던 파충류, 그 기억이 신화와 전설로 전승되며 오늘날 드래곤으로 각색됐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물론 과학은 단호합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은 공룡이 인간보다 수천만 년 먼저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화석 기록 역시 인간과 공룡의 공존을 입증하지 못하죠. 하지만 과연 과학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 인간이 미처 관찰하지 못한 세상은 상상의 영역으로 흘러들고 그 상상은 진실의 그림자를 담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 깊은 정글이나 바다 및 우리가 발을 디디지 못한 미지의 땅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과 공룡이 만난 적이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증명하지 못했을 뿐,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지구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 교과서가 틀렸음을, 우리가 믿어온 진실이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공룡과 인간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 만들면서 썰수는 영화 쥬라기 공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과학의 발달로 다시 살아난 공룡을 만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